안녕하세요. 저희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의 김로사, 빠숑 드리머입니다. 저희 팀은 도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네이밍대로 여러분이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책들을 골라 함께 재미있는 책수다를 떠는 팀입니다. 저희 오늘 또 책 얘기 해야죠. 해야죠. 네. 오늘 책 뭔가요? 오늘 책은 저희가 말센스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네. 부제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이 책이 그냥 말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네. 제목 그대로 말 센스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화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말하는 센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말을 잘하는 법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는 법,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것 같고요. 네. 저자 소개 살짝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방송인이 썼거든요. 저희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이분의 테드 강연 주제인 대화를 잘하는 10가지 방법은 1300만 뷰를 기록하며 대화 분야의 최고 조회수를 테드에서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분야잖아요. 화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네. 1300만 명이 아마 반복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재밌는 내용이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CNN과 BBC 등에서 유명 방송국 등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인 만큼 대화나 또 화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말을 막 잘하는 것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3355 모여 앉아서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제 대화가 잘 진행되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 한 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테이블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본인의 경우에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 잘하는 것하고 대화를 잘하는 건 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이 책을 읽고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제대로 된 대화, 좀 진심이 통하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빠쇼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에 보면은 말을 센스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16가지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식을 많이 깨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반대 방향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말, 뭐 단어, 그다음에 이거 뭐 문법 이런 것들 신경 쓰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좀 더 보면서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책이라는 것들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했던 것처럼 적어왔거든요. 한번 네.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센스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네. 영화 알라딘을 보았습니다. 3가지 소원은 무엇이든 이루어준다는 윌 스미스 신인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소원만은 못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니도 못한다는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16개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말센스라는 책 속의 조언들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그리고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책을 얼핏 보았을 때는 뻔한 이야기들의 총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읽으면서 저의 부끄러운 대화의 습관들에 대해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독서 팟캐스트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옆에 계신 MC분들과 그리고 때로는 귀한 게스트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녹음해서 만인이 듣게 녹음을 하니 대화법과 질문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 20년 가까이 생각해온 저자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결국 대화의 모든 것은 경청이고 경청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가장 크게 배운 점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죠? 예.
경청만 하라고 이 책에서 굉장히 적혀 있어서 제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로사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저희가 말 센스를 갖고 경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참아보려고요. 네, 네.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하게 되면 또 제 이야기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 말만 듣다가 또 내 얘기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청이 결국 또 다른 대화로 이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내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잖아요.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는데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네. 이제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말하는 센스를 통해서 나와 대화가 잘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아마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조건 듣기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목차가 궁금해지는데요.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센스라는 책은 총 1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제목들을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말센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말센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말센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마지막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16개의 조언을 통해서 말을 좀 센스 있게 하는 법, 그리고 제대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네. 첫 번째 조언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네. 입니다. 굉장히 좀 네. 찔렸어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네.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주로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내 얘기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좀 센스 없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좀 처음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이 목차에 네. 정말 좋은 게 지금 16가지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또 추가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읽고 아마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센스 1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라는 주제였었는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 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시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위로해 주고 싶었겠죠. 이 저자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망연자실한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저자는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추억이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 이 친구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 친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이런 반응을 보고 전환과 또 지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인식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시작했던 말이 결국은 네. 상대방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반응, 그러니까 주인공이어야 될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일깨워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꼭 중요하게 어떤 위로를 해주겠다, 어떤 큰일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도 전환과 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 예시까지 나와요. 그래서 전환 반응이라는 게 제가 그렇죠. 메리가 돼볼게요. 그러면은 예. 전환 반응의 팀은 제가 하고요. 지지 네. 반응의 팀은 드리머님께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메리가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얘기하면 전환 반응에서는 나도 지금 정신 없어. 네. 이렇게 자신의 얘기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메리의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센스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지 반응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나 지금 너무 바빠. 왜 해야 할 일 많아? 네. 이렇게 메리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물어봐 주는 게 지지 그렇죠. 반응인데.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예. 네. 메리의 말한 것을 기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싹 돌려버리는 것. 이걸 예. 전환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나 신발 너무 낡았다. 새로 사야겠어. 전환 반응입니다. 내 신발도 다 낡았어. 내 거부터 사줘 이 얘기죠. 결국. 네. 자 그러면 반면에 지지 반응. 새 신발 좀 사야겠다. 그래? 뭐 어떤 거 사고 싶어? 내가 사고 싶은 건 직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카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지지 반응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내 얘기부터 좀 들어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 네. 이렇게 전환 반응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대목부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네, 어쩌면 당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물어봐 주세요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네.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한 녀석이 헤어졌어요. 여자친구하고. 그럼 좀 되게 슬플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 년이나 사귀었어? 너 1년밖에 안 됐잖아. 야, 난 6년 사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되게 참 재수 없었겠죠. 친구 입장에서는. 네, 참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위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이 시간만 잘 견뎌봐. 뭐 이런 사실 얘기를 하고자 제 얘기를 잠깐 꺼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죠. 저희가 다뤘던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정혜신 네. 박사님. 네, 정혜신 박사님의 그 책에서도 언제나 당신이 옳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그걸 나에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어떤 마음이었어? 라고 물어봐주길 원해서 이 서두를 꺼내는 건데 그 공을 던졌는데 받아주지 않고 다 자기가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지죠. 근데 정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계속 공을 돌리는 거예요. 제 공을 받아주지 않고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줄 듯 하다가 다시 가져가. 네,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하고 속상해서 돌아오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던졌을 때 그것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 것들인데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좋은 사례를 제 딸을 보면서 알았는데 친구죠.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자기 뭐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은 딱 두 마디만 해요. 헐 대박. 헐 대박.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얘기 정말 잘 들어주고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 내 딸은 헐 대박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아마 이런 반응의 좋은 사례 아니었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 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또 24페이지에 보면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나의 경험이 스쳐 지나가는 건 당연한 뇌의 반응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뇌의 반응을 잠깐 접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이 스킬, 이 능력, 이 센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분의 얘기를 한 번만 조금 더 경청해 주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예,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지금 근데 듣고 계신 모습들 보니까 정말 초경청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제가 뭐 성적인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여성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아, 맞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시크해. 좋은 말로, 나쁜 말로 네. 다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안 듣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이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저희는 뭔가 말로써 위로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때로는 정말 그 빠시 형님의 따님처럼 간단하게 헐 대박 이렇게 말을 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표정으로 아니면 제스처로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듣고 있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보다 되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네. 것도 또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로마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카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말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세요.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기 말센스 두 번째 조언은요.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쉽지 않아요. 이거 역시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대화하다 보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시시콜콜한 얘기들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왜 이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할까? 왜 하고 싶어 할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것들을 병이라고 아예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라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바로 통제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관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둘 다 병입니다. 아,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그 무엇보다 굉장히 달콤한 일이라고 해요. 마치 네. 우리가 초콜릿을 먹거나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을 할 때와 마찬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관심도 받고 또 계속 에너지를 발휘하고 이런 부분이 병입니다. 네. 저희도 참 그 두 번째 관심 받고 싶은 거 네. 이거를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항상 내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럴 때면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화는 왜 해야 할까요? 대화요. 네. 상대방과 뭔가 공감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위로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좀 상담하듯이 나누면서 내 이야기를 실컷 하고 좀 스트레스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병입니다. 그게 왜 병이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게 너무 관심만 내 관심만 받길 바란다면 네네.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항상 준비해서 음.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 이야기만 들어줘. 한 번은 굉장히 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친구들이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매번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한다면 그 친구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이런 직업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네, 돈을 정말 많이 받아야겠네요. 아니, 많이 받지 않더라도 인기가 네. 많을 것 같아서 박리다매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정신과 상담을 해주시는 의사님들이 의외로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 듣는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센스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입니다. 그래, 그랬어 이렇게 그랬구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좋은 대화법 할 때 그냥 그랬구나만 해라. 근데 그때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아니면 그 상황에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봐 주면 신이 나요.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질문의 주인공도 상대방이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자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작가분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들은 이렇게 게스트를 자주 뵙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책에 나는 이럴 때 정말 이런 기분이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정말 그런 기분이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닫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좀 슬펐던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건데, 아,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뭐 아니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라고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뜸을 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들이 그 사람이 숙고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고 그 열린 질문에 대답하려는 사람의 그런 침묵을 충분히 기다려줬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 던지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좀 소개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6개의 저희가 그런 질문 방법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질문 던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씩 풀어가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대화의 센스, 말의 센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TV를 봐도 정말 방송인과 비방송인의 차이가 뭐냐면 개방형 질문을 하든 폐쇄형 질문을 하든 방송인들은 굉장히 술술 재미있는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그렇죠. 개방형 질문을 해도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네. 남자들이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또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 간략하게 좀 읽어봐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50페이지에 네. 진지한 질문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열어젖힐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2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대화의 팁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는 거. 네. 그리고 전 2번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좀 살짝 꺼리낌 있는 사람일 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대화의 방법 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센스 그 2번째 조언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역으로 네. 이용한 거죠.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할까? 그만큼 사람들은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가르치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네. 비즈니스 노하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이제 이런 직장생활 사업을 한 25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 네.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들도 되게 부담스럽고 말하기도 두려워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네네. 오히려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자문을 구하면요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음. 문제가 또 쉽게 풀리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말센스 4번째까지 얘기하고 1부를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4번째 말센스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네. 저희도 사실 책 다 읽고 항상 방송하셨나요? 모든 책을 다 알고 다 정리해서 다 정리는 못했고 읽기는 다 읽었죠. 네. 그래도 살짝 아는 척하면서 아 그랬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동의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몰라도 아는 듯 이렇게 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신임을 쌓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넘어갈 수도 있겠죠. 혹시 나 그 영화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 봤어? 이러면 영화 그 영화 나 잘 몰라 안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영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잠깐 평을 읽었어요. 요즘 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예, 있어서 예. 몇 개만 보면은 영화를 다 본 것 같아요. 네, 어디선가 그냥 이렇게 줄거리 요약한 거를 조금 읽거나 영화평 한두 개를 읽은 거죠. 그러면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영화 요즘 완전 대세던데? 재밌는 거 같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보러 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서 가서 봤더니 얘는 내 취향을 잘 알면서 어떻게 이걸 추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임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 모른다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네.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착하잖아요. 네. 그렇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은 괜히 미안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런 거는 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의사분들 맞아요. 환자가 찾아와서 나 여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희소한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소견이 나왔을 때는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제 소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답 무료로 질어보는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도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자신 없게 얘기하면은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죠. 좀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확신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는 척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떨 그러니까 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당사자를 칭찬할 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악담을 할 때가 문제가 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말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칭찬하는 것들은 특히 앞에 있는 분을 칭찬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예.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영어가 뭔 줄 아세요? 책에 적혀 있잖아요. I don't know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라는 말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그래서 말 실제 많이 쓰세요? 나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 뭔가 저는 물었을 때. 모르는 게 많아서 항상 잘 인정하는 편입니다.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모카 라디오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말센스의 귀한 조언들을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